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예, 저희가 개편을 해서 새로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뉴스업 브리핑. 오늘부터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 시간을 책임져 줄 두 분이에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한 기자는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예, 지난번에 앞으로. 대타로 한번 왔었죠. 네. 예, 대타하고 달라요, 이거는. 아, 그러네요. 예, 네. 대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잘 네. 책임져 주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소식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준비하셨습니다. 뭡니까? 네, 취임 4주년 뉴스. 네, 이 뉴스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네. 나도 옳고 너도 옳다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네. 그럼 뭐야 그게? 하여간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협조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면서 네. 지금까지 그래도 잘 돼왔는데 앞으로도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또 지원을 또 전폭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4% 이상의 성장을 이제 11년 만에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걸로 위기가 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또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차단 그리고 부동산 부패 척결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자동차 등의 이 제조업의 혁신 및 부흥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이 추격형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우리가 남의 나라를 쫓아가는 경제였는데 미국 뭐 이런 선진국들을 쫓아가는 경제였는데 네. 이제는 앞서가는 경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관심이 많은 남북 대화 그리고 미북 대화 이 내용들이 이제 복원하겠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관심이 모아진 게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하, 밝혔는데 이건 전단살포 문제를 그렇죠. 네. 지칭한 거군요. 직접적인 네.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감염병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여기 앞장서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내용, 희망적인 내용도 꽤 보이는데, 자, 세간의 관심이 인사 문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지금 장관 후보자들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뭐 일부에서는 누구누구가 낙마할 것이다 뭐 아니다 뭐 전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로 규정할 것은 아니다. 청와대의 검증 능력에는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 검증의 완성인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임혜숙, 박준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능력을 보고 지명한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금 선회한 상황이고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대목 때문인 거죠. 그렇죠. 어허.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것도 못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좀 이러한 이제 나름대로 호소도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 싶은데 예. 지금 청문회에서 이렇게 계속 개인 비리나 또는 이제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문제까지 이렇게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들 능력 있는 인사를 좀 영입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성인 경우에 또 예. 거부를 하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아니, 이 얘기 옛날에 국민의힘이 여야가 바뀌면 하던 얘기인데.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예. 조금 이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인식에 좀 편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29번이나 청문회를 통과가 안 돼도 그냥 임명 강행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번에 당장에 이제 있는 후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야당이 반발을 시작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 개선을 하려면 사실 인사검증과 관련된 이런 협조나 이런 것들이 후보자들로부터 충분히 되고 네. 이렇게 된 자료를 야당 의원들이나 충분히 제공을 해서 검증 기회를 충분히 준다. 예. 이게 돼야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는 이제 비공개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이 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김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논란으로 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이게 국회에 오늘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대목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사면 문제 얘기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전임 대통령들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국가적 불행인데 국민통합, 사법정의, 형평성, 공감대 등을 근거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등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만 형평성이나 선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존의 청와대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메시지하고는 조금 이제 생각해보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신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허. 변화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은 뭔가 기류가 달라졌다라고 예. 우리 김한 기자가 소속된 한겨레 신문 이런 데서 막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 개혁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방송을 너무 그렇죠. 많이 해가지고 물 좀 드시고 해야 되겠어요. 졌어요. 방송 제왕이에요 지금. 네, 아닙니다. 어. 그 재벌 개혁 이 정부의 초창기에 이제 100대 과제는 포함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재벌들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뭔가 네. 재벌 관련 이슈가 변화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보수지나 경제지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지금 반도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제 반도체 정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데 연설문에서는 그런 거 약간 호응하는 것 같은 이제 연설이 나왔는데 예. 뒤에 사면 얘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고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비밀을 얘기했지만 과연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기조가 어디에 찍혀 있는 건가 이거에 그러니까 회색지대로 들어갔어요. 네, 혼선이 예. 좀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민감한 문제입니다. 종부세 인하에 대해서 오늘 나온 얘기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게 부동산 문제 때문인데 네. 그 점에서 가장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정책 재검토와 보완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라면서 지금 여당의 움직임이나 종부세 예. 인하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평가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기조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 중인데 이걸 통해서 보완책을 곧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책을 곧 내놓겠다. 유일하게 이것도 좀 뭐 직접적으로 고개를 숙였던 게 이 부동산 문제였고 사실상 네. 이제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도 이제 그 비밀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했던 방향 자체가 틀리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역력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실패였다 뭐 이런 인식도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 같은 민감한 주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회색지대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의사 표현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뭐 기술 변화로 인한 현상이고 이게 일부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열성,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 동시에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도 예의와 설득력을 갖춰야 된다. 예. 즉 양쪽 다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또 예의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서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나도 옳고 네. 너도 옳다. 대신 좀 태도를 좀 바꿔라. 예? 예, 문자 얘기 보내는 같아요. 분들도 태도를 바꾸고 예. 정치인들도 그것을 좀 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문자에 관해서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문자가 많긴 많은가 봐요. 자, 두 번째 뉴스는 김한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홍준표 복당입니다. 네. 이 뉴스의 비밀은 홍준표 꽝 잡는 매연나입니다. 꽝 잡는 매였나 네. 누가 꽝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홍준표 의원 복당의 칼 뽑아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 문제이긴 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제 드디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네. 이제 돌아가겠다. 아하. 기자회견문 제목 자체가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요. 그러니까 예. 그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 복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4.15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인데요. 예. 홍 의원은 부득이하게 일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복당에 또 약속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일을 넘기고 있다. 네. 이제 주어는 없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라면서 네. 이제 그분을 직접 겨냥을 하기도 했고요. 예. 아유, 결국- 얘기하세요. 그분이 네. 누군지. 그분은 이제 김종인 전 예. 비대위원장이죠. 계속 홍준표 이제 의원은 과거에 자기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수사하는데 뭐 이렇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주장하면서 아하. 계속 비리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예. 그런 개인적 악감정 때문에 자기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아, 그 대목을 그렇군요. 다시 떠올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할 때만 기다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홍준표 의원이랑 뭐 수사의 악연도 있지만 뭐 요새 예. 별의 순간이라는 말로 굉장히 지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이미 별의 순간이 지났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최근에 좀 꼬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최근까지도 날석에 공방을 해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서 내가 복당한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냈습니다. 예, 참 밝히기 쉽지 않은 건데 아주 솔직담백하게 밝혀버렸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복당하면 대선 출마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군을 뽑으면 네.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뭐 1%, 2%, 1%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고만고만한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은 뭐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5%에서 한 7% 사이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본인이 당에 복당한다는 건 대선에 나가는 거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서 복당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는데 예. 사람이 이제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누울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 아하. 심리가 그렇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복당하면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뭐 당이 뭐 이부자리입니까? 깔게. 근데 이제 아이,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불확실해서 예. 자기들 후보가 있긴 있어야 됐겠고 그런데 그러자면 홍준표 의원 빼놓고 얘기가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민은 지금 당내에 영남권 당원들의 의견이 대다수 분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가늠하면서 이 복당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것도 뭐 심사 절차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웬 초선 의원 김원웅 의원이랑 티격태격하는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서로 멱살 잡고 흔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이것도 왜 이럽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SNS 마지막으로 쓴 건 이겁니다. 뭐 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날뛰면 설득해보고 안 되면 꾸짖는 것이 어른의 도리다. 일단 여기서 내가 어른이다. 일단 나이로 깔고 네, 들어가네. 깔고 들어가는데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되어가면 안 된다. 네. 뭐 신구미 연령이라는 고사성어를 거론하면서 김웅 의원의 행태를 좀 막가는 정치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예. 김 의원도 뭐 바로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홍준표 의원님께 이제 칼바람 속에서도 매화는 핀다. 근데 어허. 정치는 뭐 조화 같은데 지금 이제 홍준표를 빗댄 거죠. 조화에는 먼지만 쌓인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 의원을 이제 먼지만 쌓인 조화에 지금 빗댔는데 예. 이 둘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얼핏 보면 체급이 안 맞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김종인과 홍준표의 연장전이면서 예. 동시에 윤석열과 홍준표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그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네. 윤석열과 홍준표의 전초전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검사 출신들이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뭐 예. 김웅 의원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의 토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좀 새로운 세대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홍준표 의원은 사시 24회입니다. 예. 김웅 의원은 한참 후배죠.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보기에는 홍준표 의원이 보기에는 김웅 의원의 정치 경력뿐만 아니라 예. 사회 경력이 자기한테 안 되는 거죠.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인식을 윤석열 총장이랑 대입을 해보면 예. 윤석열 총장 역시 사시 기수가 10개 정도 아래입니다. 예. 24회 33인데요. 그리고 자기가 원조 특수부 검사죠. 어허. 자기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사 이전에 자기가 이미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홍준표 그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적은 적이 있냐면 예.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아하.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범죄 수사했던 검사고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수사했던 검사다 이렇게 규정을 아하.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 이후에 예.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아하. 근데 이걸 짧게만 말씀드리면 홍준표 의원이 내가 어른이야라고 한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꼰대처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태도가 기존의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기성 당원들 입장에서 아하. 밖에서 들어오는 윤석열 전 총장이거나 안철수 대표라거나 또는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을 향한 태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즉 네. 핵심 당원들의 어떤 시각이기도 하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참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핵심 당원의 시각을 소개해 주셨네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김민아 평론가 준비하셨는데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심의 결과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사는 중단해라. 그리고 기소는 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기소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출석하면서까지 그래서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팀하고 대면하는 노력까지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검사 세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노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소는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상황은. 예. 그럼 남는 문제는 과연 이것으로 이제 수사가 그대로 이제 종료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즌 2가 시작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 2가 뭐예요? 수사는 중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수사
수사심의가. 그런데 수사를 중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사라는 것은 지금 추가로 만약에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서면 조사를 받은 사람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 수사를 받은 바는 있어요. 다만 지금 수사팀이 그분들까지 이제 기소 대상에 지금 놓고 판단하고 있는 건 또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수사 중단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성윤 서울지검장 기소선에서 아마 이 수사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한때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분이 지금 기소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의 앞으로 입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기소가 되면 현직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때문에 예.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에 첫 인사에서 어느 자리로 가느냐 예. 또는 직무배제가 되느냐 아니면 예. 본인이 사표를 내느냐 이렇게 셋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첫 인사에서는 그동안 이제 예상됐던 것은 서울 고검장이나 이런 자리로 갈 것이다. 이런 자리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이게 충돌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검 차장 검사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요건 좀 아마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직을 유지하더라도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걸 또 그냥 계속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직무 배제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결론은 봐야 알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서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막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평론가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럴 리는 별로 네.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이 정부 들어서 아까 검사 세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검사 세계에서 그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성윤 지검장도 사실 검찰 취재를 오래 한 기자들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물러나는 건데 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높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한 기자, 김민아 평론가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